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을 거점으로 한 한국형 스페이스X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발사체 단조립장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전남이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령면 율촌 일산업단지. 항우연으로부터 누리호 원청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대 6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발사체 체계 조립장,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순천은 나로 우주센터는 물론 전남 발사체 특구 그리고 경남 위성 특구 예정지와 인접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우주산업 전체 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5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누리호 발사체 각 단을 제작해 기능을 점검하고 조립, 생산하는 민간 우주항공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의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발사체 등 후속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됩니다. 전남도는 발사체 제작센터가 전남이 민간 우주경제 시대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우주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재사용 발사체, 우주 비행선 추력기 등 연구개발 기업의 추가 유치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해룡산단이 우주 발사체의 관련된 산업들로 채워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스페이스 X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최대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 시설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새로운 우주 시대를 선도할 남해안 우주 산업 벨트의 새로운 중심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천심사 3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차 심사 결과에는 광주 동구, 남구, 을과 광산구, 을 2개 선거구가 2인 경선 지역으로 포함됐고 단수 공천 지역을 포함해 모두 24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현재까지 84개 지역구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전남은 이번 발표에서도 빠졌습니다. 순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연관 부서와 TF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피해 신고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 데 이어 시청사 별관에 피해 신고 전담 접수 창구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전 불거졌던 금권 선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회비 제도를 폐지했지만 이번 선거도 과열, 혼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여수 상공회의소 의원 후보 접수에는 모두 57명이 등록했습니다. 직전 선거 때보다 16명 줄었지만 지난 2018년에 비해서는 14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원사들은 다음 주 투표를 통해 43명의 의원을 뽑고 이후 선출된 의원들이 다시 투표를 해 차기 회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수 상인은 3년 전 불거진 금권 선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 회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열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회비 제도가 없어지면서 올해 의원 선거의 전체 투표권 수는 3년 전보다 36% 줄었지만 대신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많은 회원사가 최근 밀린 회비를 앞다투어 납부하며 투표권을 얻었기 때문인데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각 진영에서 업체들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내던 회비를 싹 내가지고
사실상 국권 선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김철희 여수 상위 부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선거 역시 과열 양상을 띠고 있고 상위의 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회원사와 지역업체 회원사의 투표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에도 없는 투표 방식을 적용할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골프장이 아닌 도심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마땅한 단속 근거는 없는 실정인데요.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풀바디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내 멈춰서더니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골프공이 솟구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곳 골프장도 개인 소유 땅도 아니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축구장 6개 넓이 유료 부지로 10년 넘게 방치된 공터입니다. 남성이 서 있던 곳에는 골프공 1개가 떨어져 있고 공터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골프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골프 가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산책길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마주하고 있어서입니다. 위험하니까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라. 예전에 여기 산에도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2년 전 같은 곳에서 힘껏 풀스윙을 날린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사람이 공에 맞는 피해가 없다면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터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꽃과 잔디를 심어 골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려던 사업이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대관람차 설치 부지를 여수예술랜드 내부로 바꾸고 지난달 여수시의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당초 소미산에 지으려던 규모보다 축소됐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14개월 동안 본격적인 사후 활용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박람회 정신 계승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기초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박람회장의 여건과 국내외 사례, 유망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상세 과업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여수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해양대가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천대와의 통합을 선택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중단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존립 위기를 타개할 미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 공청회를 가진 목포해양대. 선관위의 위탁에 총장 선거 방식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인천대와의 통합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직원과 졸업생은 목포대와의 통합안을, 교수와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인천대와의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통합을 선택하면서 목포해양대는 당장 글로컬 대학 선정은 물론 지자체의 대학 지원 사업인 라이즈 사업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또 교수와 직원들도 국가직에서 독립법인 소속으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교수 평의의 의결 등 내부 절차와 수도권 규제 특별법 등으로 인천대와의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목포해양대 내부의 혼돈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구성원들이 내린 판단과 결론을 진행하면서 향후 더 자세한 사항들을 다듬어 나가 볼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국립대 하나가 사라지는 것 이상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고등교육기관 활성화를 꿈꾸던 전남도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국립대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최대 1,5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목포대 역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해양대학교하고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도립대라든지 일부 사립대하고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 지역의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포대의 무안군 이전으로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던 목포해양대. 구성원들의 탈지역 선택이 가져올 파장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의 대표 명산인 파령산이 다도해 경관 조망과 역사적,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파령산은 1998년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가 2011년에 산지로는 유일하게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됐고 조만간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파령산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제주 간 여객선의 운항 중단 위기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시 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일고속 측은 최근 3년 누적 적자가 200억 원에 달한다며 여수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수상인은 조례 제정을 통해 유류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현행법상 관광노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수시도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관외 항로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180만 명대가 붕괴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 인구는 180만 4,200여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매달 1,000명에서 2,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각종 개발 사업장에서 베어지거나 버려질 수목 16,000여 그루가 재활용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사업에 나무를 재활용하는 나무은행을 통해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최대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 가입 대상과 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 12에서 17세까지이던 가입 연령이 0세에서 17세까지로 늘어났고 소득 기준도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늘까지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내려가서 13에서 14도에 그쳤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과 모레까지 매우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여수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도, 광양 영하 1도, 순천 영하 2도, 고흥 영하 3도로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9도, 순천, 고흥 10도, 광양 11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낮아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시 25분, 간조 시각은 오후 7시 4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오늘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며 금품을 뜯은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광양의 건설업체 2곳에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자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방치된 주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농촌과 섬 지역에 있는 빈집 2,600여 동을 대상으로 방치 기간과 소유자의 활용 의사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방치된 주택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정신영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10여 명이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